안녕하세요. 연세청아리니원 원장 남수혜입니다. 원장님, 저 요즘 너무 늙은 것 같은데 혹시 리프팅 레이저를 해야 될까요? 피디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저 30 초반이요. 최근에 뭐 체중이 많이 빠지거나 많이 찌거나 그랬을까요? 아니요, 별 변화는 없었어요. 요즘에 리프팅 레이저가 너무 다양하죠. 거기에 이제 어떤 연예인이 뭘 했더라 이런 게 있더라고요. 어떤 사람은 이제 20대 중반부터 이제 노화가 진행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미리미리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말도 안 됩니다. 20대면 진짜 너무너무 예쁠 때고 안티에이징은 무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원장님, 리프팅 레이저는 그럼 언제 시작해야 되나요? 제 주변에는 좀 나이가 되니까 다들 미리미리 리프팅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. 근데 해야 할지 말지를 잘 모르겠어요. 알아요. 저도 이제 진료를 볼 때 너무 나이가 어린 분이나 아니면 너무 연세 드신 분들이 오면 이 뭐라고 해야 될지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. 요 지금 나오는 자료는 최근에 이제 발표된 자료인데요. 우연히 보게 된 기사인데 노화의 촉진 시기를 노화 단백질 수치를 기준으로 수치한 기사가 있더라고요. 그 포인트가 34살, 60살 환갑, 78살로 세 시기로 말하더라고요. 그 시기로 이제 노화가 급속히 진행된다고 하는 기사도 있었는데 리프팅에 앞서 제일 중요한 점은 체중 유지입니다. 다시 말하면 항상성의 유지입니다. 이게 제일 쉬운데 제일 힘든 점입니다. 이 살이 찌면 찌는 대로 볼륨이 늘어나서 처지고요. 빠지면 빠지는 대로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글쪼글해지는 거죠. 저 개인적으로는 미리 해야 되는 리프팅은 없습니다. 시작해야만 되는 나이도 없습니다. 본인이 느끼시기에 변화된 시점이 나이가 시작하는 나이고요. 예를 들면 나이가 어리신 분이라도 뭐 교정기 낀다든지 아니면은 뭐 체중 변화가 있었다든지 그러면은 노화가 급속히 될 수도 있고 너 연세가 70, 80 되셔도 쭉 뭔가 항상성 유지하시는 분들은 거의 그렇게 막 처지거나 탄력이 없거나 그러지 않으세요. 그러니까 그런 항상성이 제일 큰 변수고 나이는 내가 느끼는 시점 아니면은 내가 뭔가 힘든 일을 겪은 시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. 이제 나의 영역이 어디까지나를 확실하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이 엄밀히 말하면 피부과에서는 리프팅 레이저는 그러니까 중력에 대해서 반대로 끌어올리기보다는 약간 타이트닝 해주는 레이저라고 해야 합니다. 하지만 이제 타이트닝, 붙여주는 걸 통해서 이제 리프팅이 된 효과가 나는 거죠. 그나마 피부 시술 중에서는 굉장히 긴 실들이 끌어올리기 때문에 정말 중력 방향에 대해서 올리기 때문에 리프팅에 엄밀한 의미의 업되는 리프팅이고요. 그리고 우선은 이제 피부과에서 가능한 리프팅이냐 아니면은 이제 우리 다른 은우님들 성형외과를 가셔야 하는 경우를 구별해주는 게 이제 한계이자 이제 시술의 만족도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웠을 때 보통 누우시면 여기 귀 앞에가 있거든요. 여기가 접히는 정도를 보고 너무 심하신 경우는 특별히 시술을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. 왜냐면 만족도가 너무 낮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이 정도 처짐이 있는데 이 정도가 된다는 한계선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. 눈밑도 마찬가지입니다. 눈밑도 그냥 이렇게 뭐 들어갔거나 만져봤을 때 탄력이 있으시면 괜찮은데 이렇게 접어봐요. 근데 너무 접히면 뭔가를 하게 되면 더 튀어나오실 수 있어서 그런 분들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성형외과라든지 아니면 그냥 시술을 조금 좀 기대치를 좀 낮춰드리는 그런 설명을 좀 드리고 그러고 시작을 합니다. 피부과 리프팅 레이저는 에너지 소스가 뭐냐 뭐 공격하는 층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큰 원리는 결국에는 열을 가해주는 거예요. 좀 더 무섭게 격하게 이해되기 좋게 말하자고 그러면 우리 고기를 구우면 이만했던 고기 이렇게 오그라붙잖아요. 그런 원리가 큰 흐름이고 이게 너무 지나치면 이제 열화상이 되는 거고 적절한 온도에 그 자극에 반응하면서 리프팅이 되는 겁니다. 분명히 줄이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. 만약에 접힌다면 레이저로는 역부족입니다. 마찬가지로 실 리프팅이냐 리프팅 레이저냐는 고를 때 키포인트는 바로 이 열입니다. 내 피부가 열 자극에 민감하다면 리프팅 레이저 강도를 좀 낮춰서 좀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서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열이 아예 가해지지 않는 실 리프팅을 추천드리게 돼요. 그리고 실도 긴 실은 끌어올리는 역할, 이게 완전히 끌어올리는 축 역할, 우산대 같은 역할을 하고요. 실이 또 짧은 실, 중간 실 요즘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이 짧은 실들은 머리카락보다 가늘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요런 데 팔자, 뭐 입가 아니면 눈밑 같은 데 탄력을 잡아줍니다.
긴 실은 아무래도 회복 기간이 좀 많이 필요하신데 예를 들면 멍도 들 수 있고 거의 한 2주 가까이 1, 2주 정도 회복 기간 필요하는데 짧은 실은 좀 짧은 편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멍이 드시면 조금 회복 기간이 많이 필요하신데 열이 가해지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으십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PD님 레이저 리프팅 기기 중에 알고 계신 거 뭐 있으실까요? 올세라, 써마지, 요즘 온다, 티타늄 레이저, 올리지오?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는 하나하나 맞아요. 레이저 종류가 진짜 많아요. 저도 가끔 이제 환자분들 얘기하면 잠깐만요 하고 이제 막 검색을 해봅니다. 저도 그래서 찾아보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우선 알아야 될 게 우리 몸은 하나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 층으로 되어 있죠. 뼈가 구조를 이루고 있고 거기에 이제 근육이 있고 인대, 지방, 진피, 표피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 층을 같이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. 이게 나이가 들면 뼈도 모양이 변하고요. 근육도 변하고 지방도 어디론가 재분배, 예를 들면 여기가 많이 없어지고 여긴 쌓이고 재분배가 일어나고 진폐층도 얇아지고요. 표피도 약해집니다. 그래서 상처 생기면 왠지 잘 안 아물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게다가 노화는 중력과의 싸움입니다. 중력. 층층의 노화가, 즉 중력 영향이 전체 나타나요. 그래서 층별로 공략을 해서 회복시키는 레이저 기기를 매칭을 시켜야 되고요. 대략 어떤 레이저가 어떤 층에 매칭이 되는지를 보시면 내 얼굴이 대충 이 레이저가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우선 기본되는 뼈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. 예전에 근육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기기가 없었어요. 근데 요즘에는 또 체충격파 에너지, 왜 정형외과 가면은 이렇게 딱딱딱딱딱 해가지고 근육 풀어주는 기기 있잖아요. 이제 그런 기기를 얼굴에 맞게 좀 낮춰서 이제 기계에 얼굴 적용되게끔 조정한 기기들이 레비나스, 파샤 리프팅, 쇼크웨이브, 스톨츠 회사코 이런 기기들이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근막, 이제 근육 자체를 공략하기보다는 근육과 진피의 그 경계, 스마스층이라고 대충 표현을 하는데 그 근막을 한층 공격하고 진피층을 한층 공격하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우리 얘기하는 이제 하이프, 대표적인 게 울세라, 슈링크, 유니버스, 텐세라 이런 게 있고,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하는 게 이제 온다 이런 게 있고요. 그다음에 진피층, 겉에만 잡는 거죠. 진피 전체층을 공략하는 게 이제 대개는 고주파, 대표적인 게 이제 써마지, 덴서티, 올리지오, 프라임 악센트 이런 거고, 그다음에 진피랑 표피 좀 더 얕게 들어가는 거, 얕은 진피에서 표피 정도 들어가는 게 다이아 리프팅, 스키나우라, 티타늄 리프팅, 그다음 그렇고. 그다음에 팁 2개로 이제 지방을 공략해서 좀 부피를 줄여주면서 전체층을 공략하는 게 인모드라고 보시면 대략의 이 카테고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시고 내 얼굴이 이제 볼륨과 어떤 두께 이런 걸 판단해서 대충 요게 나한테 맞겠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럼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? 어디 가면 한 달 간격으로 3번, 어디는 1년에 1번 이런 게 좀 헷갈려요. 그죠? 어디 가면은 한 달에 한 번 해낸다고, 어디 가면 3번 해낸다고 그러는데 이게 피부에 이제 큰 흐름의 주기가 있어요. 이렇게 다치거나 손상 자극되면 붓고 붉어지고 이런 시기가 피가 나는 시기, 붓고 피 나는 시기가 이제 2, 3일이고 한 일주에서 2주면 거의 이게 회복이 됩니다. 그리고 한 달이면 이제 완전히 회복되고요. 그 회복되는 시점, 그러니까 27일부터 81일 정도, 그러니까 한 달부터 3개월 사이에 이제 콜라겐 합성, 이제 안티에이징의 키워드죠. 콜라겐 합성이 일어납니다. 그리고 그 최대치에서 이제 점차 감소하는 거죠. 우리가 피부과 가면 이제 한 달 간격으로 3번, 한 달 간격으로 3번 의미는 뭐냐면 그 콜라겐이 합성되는 3개월 사이에 피크 한 번 약간 떨어지고, 피크 한 번 약간 떨어지고, 피크, 이렇게 피크 최대치를 계단 쌓듯이 이렇게 올려주고, 이 떨어지는 곡선, 그러니까 레이저에서 효과 나타나는 시점부터 떨어지는 곡선에 이제 개인차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처음 오셨을 때 내지는 정말 오랜만에 한 1년, 2년 이상 됐을 때 왔을 때 그때 초치료 때만 이제 한 달 간격 3번, 한 달 간격 이 말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. 그 한 달 간격 3번이라는 그 콜라겐 합성 이후 한 3개월, 6개월 이 이후로는 유지치료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최소 3개월, 길게는 1년 정도마다 한 번씩 보고요. 이때는 이제 한 번만, 그러니까 1년에 한 번, 내지는 그 시점에 한 달 간격 2번, 왜냐면 좀 더 올려야 될 수가 있거든요. 그 정도를 권해드리긴 합니다. 리프팅 레이저를 할 때 아까 콜라겐이 키워드라고 하셨잖아요. 그러면 먹는 콜라겐이랑 바르는 콜라겐이 도움이 되나요? 그것도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드셔서 해가 되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터치하지 않습니다. 근데 굳이 필요는 없으세요. 권해드리지도 않고,
그보다는 이제 뭐 물을 많이 드시고 보습 잘 해주시고 잘 쉬시고 뭐 비타민 C 정도 드시도록 권해드리고, 오늘은 리프팅 레이저에 관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궁금증과 함께 같이 이제 리프팅 레이저 개관에 대해서 대략 알아봤고요. 제가 이제 댓글은 잘 보지 못하지만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답 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톡 쏘는 언니 남세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